내 말 항상 너무 강해, 그렇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첫째로 보면은 선생님 그게 어떤 것 같으냐면은 일단은 아는 것이 필법이다라는 발제 자체가 전문성이 있는 주제예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사람들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들이 그 아는 것이 필법이다라는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현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일명 문화토론회라고 주제어를 정해서 발제를 하기는 하지만 자기네들이 여기를 꼭 와야지 된다라는 책임감 또한 결여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내가 말한 거.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선생님 아까 이 발제하시기 전에 그 앞에 서두에 말씀하시고 그쪽에 팀들이 지금 하나도 안 온 게 사실은 제가 처음에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처음에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라는 것은 시작하기는 굉장히 처음에는 쉽지만 이거를 일회성이든 1년에 3번이든 1년에 2번이든 이끌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쨌든 우리는 1년에 2번을 오든 1년에 1번을 오든 한 발을 빼놓고 있든 어쨌든 우리는 이쪽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현재 공부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하고 어찌 보면 굉장히 갭이 있을 수 있어요. 현실성으로도 갭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명하기를 문화토론회라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오늘 선생님이 발제하고 나서 우리의 여기 모인 사람들의 생각은 대동소이하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사실은 듣고 싶어서 저는 오늘 여기로 온 거예요. 물론 밥도 좋고 다 좋지만, 근데 주체를 했던 것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론과 실천전에 운영위원진들이었는데 그 사람들보다는 선생님이 주체가 돼서 그 사람들하고 모임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또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제된 상태에서 우리들만 모여서 지금 오늘 이걸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섭섭하고 또 한편으로는 화도 나요. 이은주 비롯해서 뭐 배 누구 그런 사람들이 문자까지 받고 내용까지 다 받았으면 최소한 그 일을 진행했던 두 사람만큼은 왔었어야지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니까 바로 네. 누구누구 또 온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네. 일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진행을 처음에 시작했던 게 이은주하고 선생님하고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 그리고 나서 우리들한테 그러면은 어차피 우리가 신년회를 하면서 밥을 먹을 거니까 접목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그가 이해가 네. 되는데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모두에서 잠깐 얘기를 한 거가 자기들은 나를 통해서 따로 이렇게만 하고 싶은 거야. 여기하고 섞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우려했던 부분이 그거였었거든.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래서 내가 선택을 아까 잠깐만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야. 왜냐면 내가 뭐 30여 년 저기 한 거지만 그 끊는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있어가지고 지금 나랑 같이 걷고 가고 하는 사람이 내 사람이지 옆에서 쳐다보고 했던 사람은 난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다면 만나자 하니까 안 만날 경우도 있다는 안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그거는 충분히 아니, 선생님 개인적인 일이시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오늘같이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딴 사람이 막 어떤 사람이 무슨 또 연락 오자고 나 그 사람 안 만나요. 그 시간도 없고. 아니 제가 한마디. 네. 아 선생님 뒤에 계셨구나. 저기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그 모임을 뭐 1년에 몇 번 하잖아요. 근데 한 2번 정도 그런 걸 느꼈어요. 왜 그러냐면 각기 바쁜 사람들인데 그냥 어찌 이제 시간 내서 모여요. 그러면은 같이 식사하고 뭐 한 잔 마시고 이제 헤어지게 되잖아요. 만나서 그냥 대화 나누고 그럴 땐 잠시는 좋은데 이 사람들이 가면서 나 뭐 아무튼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한 2명 정도가 이렇게 만나지 말고 뭔가를 좀 했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발단이 이은주라는 사람이 돼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얘기가 다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두 가지 의견을 냈는데 어떤 의견이었냐면,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는 그러니까 그 묵정의 사람들만 모여서 그러니까 깊은 대화를 하고 싶은 거였었어. 어떤 주제나 하여튼 그거 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뭐였냐면은 꼭 아침 10시에 시간을 구해받으면서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자기는 반대하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는 참석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한테 그러면 이거를 그 의견을 그런 의견이 들어왔으니까 제시해가지고 그러면 그쪽 의견도 타진한 다음에 뭐 시간을 조절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선생님은 그래도 그쪽에서는 얼마나 나올지 모르고 그 사람들한테 자기는 그 뭐라 그러나 정신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랑 그렇게 투자했었을 때 아마 선생님은 그 많은 거를 자기가 투자한 만큼 얻지 못하고 차라리 같이 하면서 같이 더불어 시간을 할애하면서 같이 서로 얻고자 하는 생각에 그냥 이왕이면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자기네가 원하면 오고 그러면서 그냥 거진 선생님 스케줄대로 그냥 이렇게 밀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을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자기네 배를 안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봤었을 땐 조금 더 포용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실은 하거든요. 선생님이 좀 뭐 시간 조절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아니, 그 세화가 그렇게 해서 올렸잖아. 올린 걸 내가 바로 줬잖아. 그지? 시간하고 다르게 올려걸 준 거라고. 줬는데, 그러니까 바로 또 온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서, 그럼 굳이 그럴 필요가 없겠다. 왜냐면, 한 사람만 위해서 그러면 또 여러 사람이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게 했어. 결국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런 거가 있더라고. 이렇게 꼭 어떤 걸 놓다가 맞추려고 하면 꼭 이렇게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뭘 하나 그냥 정했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고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그게 설사 좀 불이익을 받고 정한다고 해도 저는 여태까지 내가 한번 뭘 정해가지고 내가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변한 적 없어요. 남들 다 안 해도 나는 해. 왜냐면 그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 넌 중간에는 그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지. 그러나 그런 거 별로, 그런 건 난 별로 원치 않아. 한번 그렇게 되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하고 그런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난 그런 짓은 안 해. 성격적 결함이에요. 저쪽에서 의도하는 거랑 선생님이 추진하는 거랑 조금 지금 약간 어우러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 다 안고 같이 하겠다. 그쪽이랑 같이 누나 교류를 하겠다는 거고 저쪽에서는 그게 좀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한 이틀 고민을 했어. 하드나고 여러 가지 해가지고 어제도 화가 났어. 그때 한 이틀 고민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걸로 했던 거가 뭐냐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거를 뭐 때문에 대하는 것인가 생각이 우선 들어가요. 똑같은 입장일 거야. 여기서 저거. 그럼 내가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또 뭔가? 공통점은 또 뭔가? 그러니까 그 공통점은 서해에는 찾을 수가 나는 없다고 봐요. 그럼 자기들도 학문 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저기 섰을 때는 공부하는 사람이 학자라고 그랬었으면 그거 한 것을 남한테 이렇게 가르쳐주고 남한테 베풀어주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지, 자기 속에서만 아니면 자기 혼자서만 꾸쩍꾸쩍 한다는 것은 나는 그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만. 그럼 그렇게 배타적이고 그러면 아마 대통령이라도 안 만나.
뭔가 사람이 저 공부를 하고 자기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저렇게 했으면 그것을 좀 나눠주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닌가? 나눠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옛날에 막 그 강연에 아니면 또 이렇게 그 뭐 이런 강의 이런 거그 인사동에서 많이 그런 걸 부르짖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이 별로 효과를 못 받았어요. 오히려 나한테 불이익을 더 많이 받았어. 저놈 술만 먹으면 뭐 개가 된다는 둥, 무슨 뭐 혼자 잘났다는 둥, 뭐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가 안 들렸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침잠해가지고 책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무슨 뭐 잘 안 보인다, 건방지다. 내가 그 애들의 그 요구대로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겠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 건 나 필요 없어. 앞으로도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뭐 그러겠지. 그러니까 아마 지금 저랑 같이 이렇게 서해 관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전경을 이걸 떠나서 딴 사람들 전화를 하면 나 그 사람들 거의 여태까지 만난 적 없어. 전화를 해서 그 대본 그게 끝나고 전경을 하지. 만나고 싶으면 없어. 시간 국정회가 우리 안 나오니까 괜히 말이 이상한 쪽으로 지금 막. 그러니까 나도 참 그 생각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물론 그네들도 사회 오랫동안 했어요. 다 10여 년 내지 20년 하고 다 그런 사람들인데 다 지금 교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잠시 놔서 그러는데 그러면서 나는 같이 이렇게 그 나이가 이제 거기도 다 60이고 좀 이렇게 좀 가까이 되니까 이런 취미생활 계속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가서 그래야지 같이 공통점을 찾고 저렇게 하다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고 또 그네들도 그런 것을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그러면 더 이상 나는 몰라. 그 얘기는 더 여기서 할 필요가 없을 거야. 다만 이제 그런 공부했던 사람들이 외부적에서 이런 걸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것이 상당히 궁금해. 서해 쪽에서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거 솔직히 이런 거 글 쓴 사람도 없어요. 누가 써요? 그때 2달 확 아무것도 작업 안 하고 이것만 한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봐도 내 생각하기에 그냥 남는 작품 중에 하나야. 중국 갔다 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한국 사단을 나가야 되게 이런 걸 그러면서 그때 좀 뭐 이사회 하고 그러면 제가 꼭 뭐 그런 거 했었지 뭐 말들은 왜 뭐 공모전 아니고 이런 거 뭐 좀 개성체 얘기 안 하고 그러잖아요. 백날 얘기해야 자기들 원래대로 해먹을 거면서. 그래도 회의할 때는 꼭 주제는 그런 식으로 해. 그럼 난 꼭 얘기를 해. 4가지만 난 요구합니다. 첫째, 특선 이상 올리는 사람 자기 명단 적기. 두 번째, 5상 이상서부터는 걷다가 감사판 넣기. 그리고 세 번째, 규격 파괴. 물론 그 예술의 전당 아니면 이런 데서 꼭 맞추려고 몇 개 들어가는 거가 있어. 판절 뭐 이렇게 몇 개 들어 걷다 맞추지 말고 그냥 넓게 크게 작게는 그냥 규격 파괴. 그리고 네 번째, 시상식 때 학술 발표를 하고 그 떨어진 사람
항상 문제는 떨어진 사람은 뭣도 모르고 떨어져, 그렇지?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라. 그럼 기자들 놓고 아까 그 우수상 뭐 이상은 하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떨어진 사람도 이제 갖고 와가지고 이거 왜 떨어졌는가 한번 심사위원장한테 보여주면 그걸 또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서 막 뭐라고 그러나 열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취재도 그런 걸 취재가 돼야지 되지. 그게 바로 사단에 이렇게 막 울림도 나오고 잔치도 되고. 안 그러면 전부 다 지 해먹자만 이렇게만 되니까 그건 아니다. 그래도 한 번도 역시 박 박사가 더 대단하다고 그러더니 한 번도 시장한 사람. 그걸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이 2000년도구나. 2000년도 중국 가서 오는데 내 옆에 룸메이트가 그때 저 미역 부의사장 되려고 했던 사람이야. 이미 정해져 있더라고. 나는 그때는 몰랐었어. 그래가지고 같이 자고 그랬는데 저는 맨날 그 학생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과학 공부하다가 했는데 마지막 날 부탁하더라고. 철 선생님 좀 오늘은 저한테 과학 공부 시켜주십시오. 그날은 과학 공부 못했어. 과학 공부를 밤에 나가서 술 먹었는데 그러니까 둘이 자기랑 그날 술 먹었는데 그 얘기를 물어보더라고. 중국 가서 공부 많이 하시고 그랬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네 가지를 했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이 한 거가 미연 바로 이거 표고 없애고 그 규격 줄인다. 그거 하나. 그러니까 그것도 내 본 거라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 아이고 특선 올리는 사람 그거 저거 하면서 그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내가 볼 때 그런 거 없어 지금. 그러니까 꼭 나는 왜 그런 역할만 해야 돼? 나도 거기에 누리고 나도 거기에 얻어먹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뭐 중요할 때는 나한테 자문 구하고 밥 먹을 때는 지들끼리 먹고 그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난 여기서 맨날 똑딱똑딱거려야지. 얘기 핀트가 이상하게 나가니까 할 말이 좀 그렇죠. 오늘 모두 발언부터 선생님이 삐딱하게 옆으로 갔어요. 미안해. 와 추운데 모두 발언부터 날씨도 잘못 잡으시고 아유 여러 가지로 아주 핀트가 안 맞아. 내가 아는 일. 나갔다니까. 아유 정경 이렇게 이거 오래간만 나한테 수업을 안 받았었지? 저도 나한테 수업 제가 볼 때 안 받았었잖아. 여기다 제가 볼 때 수업 받았던 사람은 다 읽어보니까 없어. 좋다는 말은 다 빼고 그다음. 아유, 제가 여기 오기 가장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질문 받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토론을 하면 되는데 안 하면은. 저도 집에서 이거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정말 참 이게 좋다는 말은 빼고 다 없어. 네, 하여튼간 뭐 마음에 와닿는 글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반 정도 공부를 저는 손대 본 적이 없는데 잘하니까. 네, 이걸 보고서 막 가슴이 좀 뛰었어요. 공부를 해야 될 텐데라고 생각하는데 여의치가 않아서 하여튼 이걸 보고 마음이 좀 좋았어요. 저기는 제주시예요. 잘 지내? 좀 너무 많이 바빠서 정말 힘들어요, 그냥. 왜? 아이고,
제가 이천을 간 후로 진짜 쉬어본 일이 한 일도 없어요. 아, 너무 잘 지내요. 그분은 그냥 잘 지내요. 그럼 됐어. 그분은 만상을 원래 평해. 일이라고 하는 거는 일을 하면은 늘어나. 일을 줄이면은 줄어. 근데 일을 하고 싶어 해. 그러면서 맨날 중이하면서 해. 또 해서 꼭 목표가 있냐? 막연히 설정하지만 그 목표 내가 보면 불확실해. 그러니까 버림이 참 중요한데 버려지지가 않아. 그게 사람이야. 어쩔 수 없어. 조금 단서를 보자면 버려주고 싶어도 버려지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오늘 한 같은 번 경우 생각해봐. 이렇게 막 그냥 그거 화재가 났다. 아니면 뭐 했다고 쳐봐. 그럴 때는 이제 완전히 이제 처음부터 생각이 났습니다. 삶부터 씁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조금만 이렇게 하고 나면 뭐 되고 다 이렇게 하고 뭐. 그러나 자기 건강 아니면 뭐 기타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지 않아. 그냥 하루 사는 게 고맙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오늘이 이거 사는니까 놀 수는 없고 뭐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너무 의의를 두면 노예가 되잖아. 재미가 없잖아. 각자 좀 얘기 좀 해봐요. 뭐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가 2006년도에 대학원을 가서 첫 선생님하고 수업하면서 이 문구를 받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다시 받고 읽으면서 그때 저는 그때 서예 학원을 하고 있었고 이제 또 다른 거하고 겹쳐가지고 사업도 하면서 같이 하고 있을 텐데 2006년? 그럼 벌써 우리 만남이 한 13년이야? 그것도 23년이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 이전 그러니까 그때 제가 학생들한테 여기는 시골 학원이니까 신림동에서 학원했으니까 큰 선생님을 만나려면 인사동으로 나가세요를 참 잘했어요. 소개하면서 이게 한 40명에서 60명 가까이 어른들이 계셨는데 여기는 시골이니까 그냥 서예를 계속 하고 싶은 분들은 인사동으로 신림동에는 큰 선생님이라 하면 그때는 석보 선생님한테로 간다라고 얘기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림동에서. 그래서 저는 인사동으로 나가보세요. 인사동에 나가면은 큰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가세요? 내가 모르기 때문에 누구한테 가세요를 못했어요. 키 큰 선생님? 큰 선생님, 저는 적은 선생님, 죽거나 살아 적은 선생님이니까 죽을 때까지 적은 선생님이니까 큰 선생님한테 가세요 해가지고 그때 가서 뭐 국당 선생님한테 가신 분도 계시고 석보 선생님한테 가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있는데 그때 이걸 만나면서 굉장히 이 글귀를 만나면서 저 나름대로 내가 대학원에 온 것을 너무 잘했고 내가 그냥 시골 선생이지만 참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가 나중에 미래에 어떻게 돼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공부는 해야 된다라는 거는 이제 아버지와 선생님한테 배웠으니까 선생님이 진아라는 호를 주시면서도 진아는 너를 찾으라는 뜻이니까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는 뜻으로 호를 주셨는데 그래 나는 참 어쨌든 겹쳐 가려고 간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서 대학원을 가게 됐는데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걸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 선생님이 여기 계셨기에 한 발을 딛고 한 발은 빼고 수없이 와서 그냥 눈에 이렇게 보이지도 않게 했겠지만 그래도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냥 언젠가는 공부할게요. 이 말을 했었어요. 여기 열심히 하지 않고 한 다리만 걸치고 수년을 지나왔으니까 지금 십몇 년 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부끄럽고 죄송스러운데 그때 지금 오면서 그래도 참 잘 왔다. 내가 큰 선생님은 못 되고 있지만 그래도 내 자신한테는 참 선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자신은 공부를 하는 데서 의의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몇 안 되는 저 어르신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 아는 만큼 자신 있게 그리고 내 아는 만큼 확신을 가지면서 그때는 그냥 뭔지 모르고 했지만 뭔지 모르지만 내 아는 만큼의 확신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이 글귀를 보면서 새롭고 저 자신한테 쓰담쓰담을 해줬어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이제 진짜 또 다른 분야에서 오신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막 씩씩하게 열심히 왔는데 좀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감사합니다. 추운데니까 저는 여기까지 저한테 오늘 이 글을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는 안 했지만 조금씩 자신한테 하는 확신이 주는구나 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 열심히 쫓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뭔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글 쓴 것 중에 좀 기억이 남는 거가 물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 그때 내가 좀 고심해서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평론한 거가 저 소원 그때도 아마 요 무렵 정도에 해서 그거는 지금 아마 평론 계통에서 뭐 표준으로 이렇게 삼고 막 이런데 뭐 그러다가 하던가. 그리고 최근에 왜 하루 뭐 일과 번역을 소개합니다. 그거는 쓰고 싶어서 쓴 것도 아니었어. 이랑생이 친구들끼리 제주도 갔었어. 근데 비가 그날 뭐 많이 오는데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여기서 빗소리가 막 나오고 내가 뭔지를 알아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고 밤에 촬영하는 게요. 그래서 투닥투닥 하다 보니까 금방 그렇게 그냥 써진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런 거 좀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있는 작품이 내가 좀 제일 마음에 들고 좀 조그만한 거 구색. 그러니까 모든 일을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좀 마음에 들고 좀 애정이 가고 그러는 것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래도 그런 거가 있으면 마음이라도 좀 이게 흐뭇한 것 같아. 뭐 열심히 또 메모하는데 뭘 또 무슨 뭐 얘기하고 싶. 이제 돌아가면서 이게 참 그러니까 내가 이 강요를 이렇게 할 말 없죠 합시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또 그렇잖아.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가면서 얘기해봐요. 저는 평상시에 삶의 질을 나름대로 좀 소중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삶의 질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이제 경제적으로 그걸 우선순위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내 남편의 지위 안 그러면 나의 지위 뭐 그런 걸로 하겠지만 예를 든다면 내 남편이 장관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높은가 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가정의 살림을 보면 내가 이 남편을 통해서 어느만큼 뭐를 공유를 하고 생각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그게 가정의 기준이 있듯이 내 자신의 삶의 질로 봤을 때도 내가 조금 더 어제보다 좀 나아지고 조금 더 받아들여지고 조금 더 깨달아지고 그런 게 저는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삶의 질에 있어서 근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붓글씨를 조금 한글을 조금 배웠고 그다음에 중학교 때는 그 그림을 또 잘 그린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근데 그냥 쭉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어느 날 순간 제가 순간순간 제가 그 초등학교 때 한글을 글을 쓸 때가 또 있고 붓글씨로 쓸 때도 있고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그 물꼬를 탄다는 것이 나이하고 상관없이 내가 성장하는 데 초점이라면 그냥 요걸 해도 싫지 않겠다 싶었는데 저는 오늘 이거가 처음 제가 이제 받아봤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뭐라 할까 지난번에 수업 와가지고 뭐를 메일로 이제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면서 어제도 보고 하니까 뭐가 온 게 없어서 그래서 뭐 그러면은 새로운 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사실은
저는 이 나이에 대해서 누구를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무적했는데 그 과거에는 몰라요. 이분들이 어떻게 여선생님하고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저는 뭐 오늘 이걸로 온 걸로만 봐도 내한테 상당히 삶의 질에 있어서 저는 도움이 됐기 때문에 다른 건 모릅니다. 근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요것만 갖고 그냥 이것만 해도 내 공부하는 참 많이 도움이 되겠다. 작년에 우연히 제가 그 완독이라는 책을 봤어요. 이게 완전한 완공. 그게 아마 거의 베스트셀러가 될 수도 있는데 완전한 공부야.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보면서 그걸 갖다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공부법이 아니고 인생의 공부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티븐 코비가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내가 선택하는 그 부분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럼 저도 오늘 여기 올 때까지 뭐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거였었는데 와서 선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차구차하게 뭐 누구는 뭐 섭섭하고 누구는 뭐 안 오고 어떡하는데 나는 난 좋아. 취하는 거, 내가 이걸 취하면 내 삶의 질에 있어서는 에키그스가 되니까 참 좋은데 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세요. 왜 조용해? 겁나게. 왜 조용해? 네, 네, 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2010년도 무렵에 이 서예 공부하고 이제 한문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먹고 살기가 바빠가지고 일하는 것만 정신이 팔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는 이제 늙음하게 놀아야 되는데 그 노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한문 공부에 빠지고 서예에 빠졌는데 사실 오늘 저도 상당히 기대가 컸던 것은 뭔가 새로운 그 놀 마당이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기는 있었었는데 그건 좀 이제 무산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연초에 그 한 해의 어떤 지나간 한 해를 한번 돌아보기도 하고 새로 다가오는 한 해를 나름대로 좀 생각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의 자리가 된 것 같아서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게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먹고 얼굴 보고 웃고 떠들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많은 인원이 모이지 않더라도 이렇게 모여서 그래도 한번 1년 돌아보고 새해를 좀 계획을 새롭게 해보는 그런 시간이 좀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그 서예를 취미로 하는 게 가장 좋다라는 그 말씀은 저는 좋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수 치고 그럴 거 없어. 아니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주제 뭐 발제가 있고 발제자가 있고 이렇게 질문이 서로 오고 가고 그러면 질문이라는 말 자체 되게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이럴 수도 있어요. 말 그대로 토론해라 함은 내가 궁금한 것을 묻고 답하고 질문이 아니라 묻고 답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일단은 오늘은 묵정에는 배제를 합시다.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았고 또 다른 어떤 통보도 없었고 우리가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묵정에는 일단 없었던 걸로 하고 이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연구소가 주체가 되는데 사실상 지금 가만히 앉아서 이제 오늘 오전에 그 선생님 발제하시는 거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서예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갇혀서 생각이 깨어지지 않을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아니면 우리들은 이미 선생님한테 10여 년 이상을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선생님 거 다 알아요. 다 알지만 거꾸로 다시 가서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고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못 되다 보니까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다시 한번 그때 선생님이 저런 게 있었고 그때 어떤 감명을 받아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잘 가고 있구나 혹은 도태되고 있구나 혹은 뭐 바깥으로 빠져서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재해석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지금 어떤 생각이냐면 말 자체가 문화토론회라는 말이 나는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 연구소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 김성우 씨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네. 김성우 씨 같은 사람은 불교 쪽에 책도 많이 냈고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고 건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이런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외국 가시. 그런 사람들한테 발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 사람은 인도나 뭐 중국이나 두루 다 섭렵하고 다니면서 그런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활용이라 그러면 말이 조금 그렇지만 그런 사람을 우리 연구소에 발을 들였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강의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구소에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현재 나오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그런 것도 뭐 정해놓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년에 3번을 하겠다, 1년에 2번을 하겠다 정해놓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의논하다가 그런 분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운영진에서 결정이 되면 우리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뭐 의견 듣고 한 번씩 이렇게 자유스럽게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근데 단 여기에 선생님이 주체가 되면 안 되겠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겠다. 올해 요번 같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주체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론과 실천전 때문에 모였는데 이론과 실천전이 주체가 아니라 연구소가 주체가 돼서 이론과 실천전에 전시했던 사람들 포함해서 주체가 돼서 이렇게 그냥 뭐 1년에 한 번도 좋고 2번도 좋고 뭐 송년회나 뭐 신년회나 이쯤에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선생님 강의만 들어야지 돼. 늘 선생님이 발제자가 돼야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이 중에서 하라 그러면 도망갈 거잖아. 도망갈 거잖아요. 네. 듣는 건 좋으나 하라 그러면 도망갈 거라고. 아니면 하는 사람만 계속 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살짝 피해서 조금 내용의 다양성 또는 그 서예가 아닌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는 서예가 아닌 사람들이 현재 바라보는 서예는 어떤가 그런 시각은 어떤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김성우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셨는데 너무 이 자체가 너무 자기도 궁금하고 듣고 싶고 가고 싶은데 외국에 가는 걸로 좀 겹쳐져서 참석을 못한다고 뭐 다음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석하시겠다라는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토론에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기서 하지만 나중에 이게 그러려고 하면 조금 어떤 뭐 규모 아니면 그 외형 이런 걸 좀 갖춰야 될 것 같아서 바로 옆에 옆 건물에 그 빌려주는 데가 있더라고 세미나장. 그 밀양 칼국수집 있잖아. 거가 그 전부 다그 4층인가가 그 세미나장 임대 그런 거기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난 처음에는 그 땅을 그렇게 해가지고 뷔페까지 생각하고 다 이렇게 했었어. 여러 가지로. 왜냐면 생각하니까 여기서도 뭐 하고 나면 한 20명 올 것 같고 그 자리에서도 7, 8명 오면 여기서 좀 좁으니까 또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고 올라가면 나 혼자 막 그렇게 야 그래서 새로운 전환점 이렇게까지도 많이 생각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실망감이라는 건 아마 내가 더 클 수가 있겠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사단에서 해지는 일이었었으면 내가 별로 그렇게 기대를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불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것은 좀 외부적이고 그런 것이 또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먼저 이렇게 의뢰가 왔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몇 사람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랑 여태까지 그런 걸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전시 보고 하고 그랬었으니까 그런 거 가지고 통하니까 그런 것 좀 이렇게 발제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는 건데 나는 그런 거를 싫다는 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론과 실천전에 날짜가 공고되기 전에 교수님하고 그분들의 말씀이 있었으면 어떻게 보면은 그 교수님 너무 강경하게 그쪽에다가 배제를 해버렸는데 가능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지금 조금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공고를 한 다음에 교수님이 또 목적인 말씀을 하셨고 다시 수정을 한다는 어떤 이쪽도 이제 교수님 이쪽을 너무 많이 크게 생각을 하셨는데 조금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동 실천전 공문이 나가기 전에 이 말이 있었으면 좋은 또 이런 토론회가 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긴 있어요.
우리가 먼저 공지를 한 다음에 목적의 얘기가 나와서 장소만 바꿨고 이제 내용이 바뀌는데 조금 그게 아쉽다는 나중에 생각이 했던 거 들어서. 저는 또 다시 진행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네. 사실은 오늘은 이렇지만 네. 당연히 이번 오늘을 계기로 네. 또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자면 저희가 오늘 뭐 다들 말씀이 이로 인해서 이 자리 연결 너무 좋다. 삶의 질도 높아진 것 같고 또 공부도 됐고 다시 돌아본다는 게 저희뿐 아니라 글씨 쓰는 사람들이 다 이런 기회를 접하는 거를 싫어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이 공부한다는 문이 너무 높은 것 같고 글씨 쓰기도 바쁜데 이론까지 하기가 너무 벅찬 것 같고 겁을 많이 내요. 그래서 가끔씩 교수님 뭐 이렇게 서가페 MT 같은 데 갔을 때 강의하시거나 어떤 데서 하면 그 순간만큼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회를 또 어떻게 막 학교를 다니면서까지 하긴 어렵고 듣고는 쉽고 이런 가까이 오기는 또 싫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오기는 이렇게 더 싫고 어려워서 벅차고 멀리서 강연할 때는 좋고 듣기는 좋고 이런 거를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런 게 계기가 돼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학회를 일부러 찾아가기는 좀 어렵지만 와서 듣고 뭐 매번 왜 왔니 안 왔니 뭐 참석했니 이런 부담 없이 그렇지. 다양하게 편하게 와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서서히 자리 잡으면 참 좋은 모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얘기 들으면서 들었고 그 심지어 그 한 거를 내가 안 해준 형님한테도 보냈어. 그래서 나는 이게 제가 썼으면 형님 나가 모시려고 그랬어. 오늘. 그래서 제가 그저께 별 생각을 다 했다. 블로그에 내가 올려놨어요. 블로그에 해가 바뀌었는데 신년 인사도 안 올라가고 이래서 블로그에 내가 이걸 올려놨거든. 올려놓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저기 자원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자기의 자존감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자신감이 아니라 자존감.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즐거움을 느끼는지 자기 자존감을 높이는 일은 인생을 진짜 굉장히 살찌우는 일이거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근데 자기 자존감을 찾으려고 어쨌든 공부를 하고 서예를 하고 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는 주인이야. 우리는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와라라고 하고 싶어서 이게 계기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에 블로그에 내가 그걸 올려놓고 들어오세요 그랬어요. 내가 따뜻하게 손잡아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어려워 생각하지 말고 들어와라. 근데 사실상 외부에서 보는 타이틀 자체가 한국서학연구소는 너무 어려워. 너무 높고 너무 어려운 말이잖아요. 서학을 연구한대잖아. 서학을 연구를 한대잖아. 어려워 죽겠어. 서예도 아니고 서학을. 그래서 거기다 쓰면서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무 문턱이 높아 못 들어올까 봐 이렇게 그냥 서예를 연구를 하고 서학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문화를 토론을 하겠다. 여러 방향에서. 그리고 이제 그거를 올리면서 이게 계기가 돼서 어쩌면 서학연구소의 또 다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잠깐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올려놓고 못 봤어요. 아직 나도 누가 달았는지 누가 들어와서 클릭을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블로그에 이런 것도 좀 시시때때로 들어가서 올리고 또 이제 오늘 이 내용을 아마 이제 소담 선생님이 올리실 거예요. 올리면 와서 오늘 우리가 토론회를 했던 내용들을 뭐가 좋았는지 단점도 좋고 그러니까 자기 느낀 대로들 올려주는 것도 어쩌면 활성화를 시키는데 한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생각을 하고 선생님 또 들어가시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봐요. 열려진 장이 되면 그 우리뿐 아니라 일반 서예인들이 오고 싶었는데 못 왔던 사람들이 손쉽게 와서 한번 기웃거려보고 할 수 싶은 있게. 자리가 되면
처단해도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거고 우리의 또 공부가 많이 되고 또 선생님의 그 실력도 선생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근데 그런 길이 선생님을 접할 수 있는 길이 잘 없어서 늘 안타까움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오늘이 참 좋은 날이 됐으면 좋겠어. 이 시작이 이렇게 됐지만 끝이 창대할 수도 있으니까. 블로그에 저렇게 올렸어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세상을 산다는 것은 참 큰 행복입니다. 특히 같은 생각과 같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더더욱 부자입니다. 돌아보면 지난해도 모두들 참 고마웠지요. 제가 사는 양수리 강가에는 편견 없이 내린 눈 덕분에 온 천지가 하얗습니다. 참 골고루도 내렸어요. 강아지 풀이 고봉으로 눈을 머리에 얹고 바람에 흔들립니다. 비록 무생물이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자태를 보일 수 있다니 바짝 웅크리고 쪼그려 앉아 순간을 사진에 담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한국서학연구소를 갑니다. 2018년 한국서학연구소에서는 신년을 맞이하여 문화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아는 것이 필력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20여 명의 패널들과 의견을 교환합니다. 패널들은 서야인에 국한되지 않고 주제 또한 서야에 한정짓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로 생각의 자리를 만들어 토론회를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혹시 문 밖에서 서성이며 한국서학연구소에 발을 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서슴없이 들어오십시오. 따뜻하게 손잡아 드릴게요. 우리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혹은 서예인으로서 서로의 자리에서 느낀 것들을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수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난무하는 시대,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만나서 얼굴을 보며 정보를 교환하는 토론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에게 온순한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혹시 모를 여러분들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를 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구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서 그 아래 그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저게 뭐 누가 와서 몇 명이 와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저대로 블로그에 올려놓으면 한국서학연구소에서는 이런 문화토론회도 시작을 했구나라는 것이 아마 알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은 올려봤어요. 지금 요것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주제했잖아. 내가 이명란한테 그랬어. 네. 이명란이 변화에 앞서가는 모습, 젊게 사시는 비결 중 하나인 것 같네요. 참석은 어렵지만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저렇게 이제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보면은 내가 이런 걸 자꾸 한번 보고요. 늘 생각하는 거지만 딴 사람이 하면 괜찮아. 광로봉이 하면 무조건 하면 안 돼. 그렇지는 않아요. 아니 광로봉은 좀 힘들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렵죠. 그 문턱이 높고 어렵다니까. 가까이 하기는 그러고 뭐 이렇게 딱 하면 받아주지도 않거든요. 내가 잘. 그 받아주기가 싫어. 왜 그러냐면 그 받아주려고 하는 거는 어떤 때 받아주냐면은 진짜 자기가 그것을 목적의식을 갖고 그것을 하려고 할 때 난 받아줘요. 근데 뭐 지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저기 하는 거 잘하려고 난 거기는 난 너무 내가 그러기에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기에 도매값으로 나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 그러지는 난 못해. 그 사람의 의식이 분명하고 이걸 할 것 같다든가 이렇게 돼야지만 그게 같이 나도 시간을 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서로 어떤 도반이 돼서 이렇게 해야지 되지. 그냥 너 유명하니까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어 너 이거 잘 알잖아 뭐 이런 식의 어떤 난 그런 거는 절대로 난 용납을 못해. 내가 살아왔을 때 살아온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이렇게 좀 꺼리지. 근데 다 그러잖아요. 내 수업 들어보면 전부 다 괜찮다고 해도 막상 안 들어. 근데 말들은 다 해. 들어와야 돼. 한 번만 한 학기만 들으면 더 좋다고 저하고. 또 들었던 사람들은 다 좋다고. 그래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와서 들어볼 수 있겠구나라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글쎄. 그냥 선생님만 가만히 계시면 돼요. 댓글 안 걸어도. 네, 지금 제가 그 말씀을 하고 싶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선생님은. 가만히 계시기만 댓글만 안 하시면 걸면 될것 같은데, 네.
먼저 어쩌면 이제 우리 할 때 선생님을 빼고 할 수도 있어. 이렇게 강경한 말씀만 안 하시고 그냥 웃고만 옆에 계시면 그러니까 나는 안 나서려고 노력을 한다니까. 사람들한테 나서면은 그 옳은 얘기를 난 해야 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야지 되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게 막 이상한 얘기들 하는데 거기에 그냥 있다가 온다는 거는 내가 갈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런 데는 그럼 그렇잖아. 그럼 갔었으면 뭐래도 존재감이 있고 그러고 또 그네들이 내 얘기 들었을 때는 싫던 좋던 간에 뭔가 좀 필요하니까 그럴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나 그 얘기가 그네들한테는 결코 이렇게 좋지는 않지. 오히려 그 당사자 말고 딴 사람한테 하고 그러면 더 그 사람들은 좋아해. 조금 늦게 해놨어요. 그렇죠. 아, 12시 반에 네, 해놨어. 조금 늦게 해놨어요. 12시 반인데 20명 했는데 뭐지 그것도 미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아니라고. 전화해드려요. 지금 하면 뭐해? 그래도 손님 밖에. 안 해도. 아니 그래서 내가 20명 해가지고 하면 20명은 이제 5개잖아. 그래서 뭐 하니까 뭐 미리 뭐 한다고 그래서 근데 아구찜 우선 내가 4개만 시켰어. 그러니까 딱 맞네 뭐 보니까 테이블 4개야 지금. 아까 다 쉬어봤어. 옛날에 그때가 2009년도인지 8년도인지 겨울이에요. 지금처럼 엄청나게 춥고 엄청나게 그때 눈이 많이 왔어. 연수동에서 제가 여기를 연구소로 올 때인데 눈이 많이 와서 운전차를 다들 못 가지고 나간다고 할 때인데 차를 끌고 여기로 온다고 나섰어요. 연수동에서 그 송도로 넘어오는 길이 이렇게 비탈이 져 있거든. 차가 쭈루루룩 내려와서 문학터널을 타고 이제 올라와야 되는데 내려간 차들이 다시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다 엉켜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는 연구소를 죽어도 와야 되는 거야. 진짜 그야말로 길을 쓰고 와야지 되는데 그 눈길을 뚫고 와야지 되는데 차가 올라가다 다 내려오고 올라가다 다 내려오고 도로에 난리 버거지가 난 거예요. 그래갖고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어. 선생님 차가 못 올라가서 못 가요. 근데 화딱지가 나서 죽겠더라고. 거기서 그 연수동 거기서 우리 학원까지 빠르면 5분이면 오는데 거의 한 1시간 반을 뺑뺑뺑뺑 돌아서 학원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애정이 있고 그렇게 가고 싶고 그런 강의를 듣고 싶고 그런 사람들도 아마 사실은 생각보다 많을 거예요. 근데 여건이 안 갖춰지고 두려움도 있고 사실상 선생님이 그렇게 만만하게 저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그리고 막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게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는 좀 홍보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상은 우리 자체도 지금 우리가 정체성의 혼돈이 좀 때로는 있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한테 연구소를 들어오세요 뭐 홍보하고 이러기에도 사실은 조금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다가 거 가서 뭐 그렇게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가서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매주마다 가서 10시부터 그렇게 내가 할 필요가 과연 안 그래도 글씨 쓰는데 지장 없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들을 하니까 그렇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노골노골하게 만만하신 분도 아니고 그렇게 지금 선생님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하기까지 10년 걸렸어요. 10년 걸렸어요. 저도 10년 걸렸어요. 지금도 때로는 가끔씩 가다 말씀은 그렇게 드리지만 어려워서 하신 말씀이 도대체 뭘 말씀하시는 건지 도대체가 뭔가 하고 또 생각하고 이래지는데 여러 가지 차이로 인해서 선생님 생각을 다 미루어 짐작하거나 다 알 수는 당연히 없죠. 선생님이신데 당연히 없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선생님이 제일 장점이 뭐냐면 보통 이렇게 우리 사숙관계에서 학원을 다닌 사람들은 알 거야. 선생님이 오픈 잘 안 해주신다는 거. 어디 가서 공부해라. 진아 선생도 어디 큰 선생님 찾아가서 공부해라. 쉬운 얘기 아니에요. 내가 유일신이야. 학원 선생들은 다 유일신이잖아.
일심. 일심이 아니라 유일심이잖아. 나한테만 공부해라야. 나한테만 공부해야지. 어디 가서 문이나 서야 하는 사람이 어디 가서 문이나 배운다 그러고 어디 가서 한문 배운다 그러면 그건 미운털 제대로 베끼는 거예요. 공모전 순서에서 저만큼 밀려난다고 완전히 미운털 베낀다고. 근데 내가 여기 연구소에서 선생님한테 제일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런 게 없다라는 것이야. 편견이 없고 그 다음에 감히 선생님 작품 놓고 우리가 평가를 해요? 우리 해봤어요 그런 거? 못 해봤어요. 근데 우리는 선생님 당신이 작품을 써놓고 야 이건 어떠냐? 처음에는 도대체 뭐라는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선생님 작품이라고 다 좋겠어요? 안 그래요. 선생님 작품도 안 좋은 때 되게 많아. 내가 보는 관점에서 내가 아는, 아까 선생님이 아는 만큼 필력이라 그랬지만 아는 만큼 보여지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보는 관점의 선생님 작품 저거 되게 시커멓고 뭉쳐있고 되게 마음에 안 들어. 어쩔 수 없어. 그건 지금 내 실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보는 관점이 그거밖에 안 되는데 또 불구하고 그렇게 어린 제자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것도 간과하지 않고 다 들으세요. 그게 내가 선생님한테 제일 감명 깊게 생각했던 부분 중에 하나거든. 근데 다른 아마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까. 감히 어떻게 선생님 작품을 놓고 왈가왈부 얘기를 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런 글들이 알려지고 이러면 끼우 떼는 사람도 있고 전화문이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장을 좀 열렸으면 좋겠고 이제 뭐 우리 수업은 끝난 것 같고 그 블로그에 보면은 우리 간행된 책들 있잖아 선생님. 간행된 책들이 지금 신간들이 안 올라간 게 많아. 신간들을 좀 올려주시고 그 신간들 번역했잖아요. 번역한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세요. 안 올라가 있어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일단 챕터부터 만들어가지고 올려요. 올리는데 내가 써보니까 그림판이 잘 안 올라가. 나도 그래서 지금 다시 써야 돼서 다 내려놨거든요. 다 내려놓고 지금 새로 좀 쓰려고. 그러니까 그 블로그들 책도 출간됐다고도 올리지만 본인들 내용도 자기 것도 내용이 안 올라가고 챕터도 안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올려. 그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올려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가장 큰 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 많이 들어가서 들락날락하면서 보니까 그것들 좀 많이 올리고 수업한 내용들도 올리고. 다들 숨어서만 봐. 아주 잘 봐요 사람들이. 그래도 그러니까. 클릭수 보면 꽤 많이 봐요. 형 어떤 때 이렇게 나가잖아요. 사람들 나 거의 안 만나는데 여기 몇 사람 다니는 것까지 다 알아. 그리고 뭘 공부하는 것까지 다 알아. 나 환장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관심은 되게 많아요. 네. 전화해서 물어봐요. 몇 사람 나오나? 블로그 제목이 올려요. 한국서학회예요. 블로그 제목. 한국서학연구소. 그거 해가지고 명단을 인터넷에 한국서학연구소를 치면 블로그로 들어가게 돼 있어. 이게 링크가 근데 돼 있어서. 블로그를 그러면 그게 뭐 네이버입니까 아니면 다 어디든지 어디 다 그대로 한국서학연구소 치면 들어가게 돼 이름만 있어. 치면은 연결해가지고 아니면 내 이름 쳐가지고 이렇게 보면 다 들어가. 다들 그래서 들어가요. 교수님 궁금해서 치면은 블로그가 바로 쭉 나오니까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한국서학연구소는 모르니까 교수님에 대해서는 궁금하고 하니까 교수님 치면은 한국연구소하고 중국 카테고리가 들어가시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 왕폰하고 이해전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상관없어? 응. 전혀 상관없어. 꼭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너좀 생각해. 한 말씀 하세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하면은 막 이렇게 되는데 내가 말하면 꼭 이건 다. 안 하면 안 되고 질타받는 거 같고 막 이러는 것 같고. 여러 선생님들 뵈서 기분 좋고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저기 글이에요. 저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바로는 이사님이 내린 처방진 그거예요. 좋다는 얘기를 빼고 처방전. 네. 처방전이라고. 네.
의사 선생님이 내린 처방전 같은 선생님이 쓴 글은 의사 선생님 내린 처방전 같아요. 자기한테 이렇게 내리셨어요. 우와 좋다. 많이 아프셨나 봐. 근데는 대부분 사람은 다 병이 있겠는데 네. 모르는 척해요. 맞아. 아 내가 병 없어. 그런 글 필요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꽤 많아요. 그래서는 그 글은 발언은 문체로 말하자면 격문이에요. 격문. 한국 서단에 대한 격문, 격서, 시원, 시후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거는 그 당시 내가 봤던 책하고 또 중국에서 느꼈던 거. 그리고 한국은 뭐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그러면서의 거기 차이점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때 쓴 거예요. 근데 상당히 난 그때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객관성을 많이 유지해가면서 쓰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객관성을 유지해도 주관이 나타나지. 그러니까 글은 저렇게 부드러워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독서야. 일반 사회가들이 한테 그냥 비수를 꼽는 말들이야 다. 근데 말은 부드럽고 당연한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지. 그러니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냐고. 어쩔 수가 없어요. 글 쓰는 사람이 그런 것도 없으면 그 뭐야? 맨날 뭐 줄에 쌌어? 그건 나는 안 그러려고 안. 보통 우리가 사회를 이해하는 오정자 씨도 아까는 뭐 질문만 했는데 하나 말씀도 안 하셨네. 질문 아니고 그냥 아까 건조상 했고 제가 요즘에는 생활이 사고는 원래는 좀 오늘도 살았구나. 참 감사합니다. 너무 건강하게 힘쓰고 다시 살아 나쁘다 한 그런 행복 가운데서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항상 그 교수님께 많이 배운 서예 이론에 대한 많이 배운 것 집에서 저는 항상 마음속에 정말 위대한 강의를 들었다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을 하고 여건이 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정해지면 정말 제대로 서예 이론을 제대로 참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런 옛날에 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변함이 없는 마음인데 그때는 건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건강과 모든 것이 된다면 하고 싶은 문제 생각이고 정말 아까 이제 이정자 박사님 말씀하신 거나 장훈 선생님 시작이니까 시작이 반이다라는 그런 거 있고 다 교수님 위주로 해서 이런 아주 끈끈한 제자들이 내 위주로 하면 안 된다 지금. 아니 내 위주로 하면 될 것도 안 된다. 아니에요. 그거 교수님 바탕이 없으면 안 되고 저는 교수님 바탕 하에 뭐 겉으로 안 드러내더라도 숨어 있는 물 밑에 있는 빙산이 요만큼 보이더라도 그게 그 밑에는 위에 요만큼 보이지만 밑에는 얼마나 많이 숨어 있어요. 그게 교수님 역할이고 다 그거는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저는 불러준 것만 해도 우리 진아 선생님께 나 초대해 줘서 고맙습니다라고 첫 말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그건 당연히 그때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래서 얼마 하지도 않았고 저는 감히 수학해서 내가 회원이라고 회원전 뭐 하는 것도 저는 감지도 못하고 정말 한 몇 년간 10년간 이렇게 했더라면 나는 정말 꽃 피우고 수학이나 회원이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데 현재 저로서는 그렇지 않아요. 솔직한 마음이고 그러나 교수님 참 강의라든지 이런 추가이든 그거는 제가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공부하는데 많은 기감을 걸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말도 전에보다는 굉장히 어떻게 더
요새 논문 쓰시라고 그러는지 조리가 분명해졌어. 아까 내 2개밖에 없어서. 건강 참 조심하세요. 네, 뭐 아직까지 얼굴 괜찮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건강도 조심하시고. 건강이 최고지. 건강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서 저도 이제 다 작년서부터 제가 햇빛 정책 이렇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학교 이렇게 뭐 논문 심사 뭐 이런 할 때도 큰 소리 안 하잖아. 그러니까 별로 내가 뭐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옛날에는 꼬치꼬치 해가지고 그 사람들 이렇게 좀 논문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또 이렇게 그래야지 학교 저가고 그러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큰 의의가 없다 생각하니까 요새 별로 그렇게 안 하죠. 내가 보면 그죠? 그 사람들한테는 그게 편하고 이렇게 좋을 줄 모르지만 보내죠. 나는 무시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이너스지 본인들한테.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 마음 이해하시겠죠? 서 선생님 좀 여주세요. 어서 오세요. 무슨 달떡이 온 것 같아요. 아유 손차. 바로 마이크 잡으셔야 되겠네. 아무튼 오늘은 처음에는 어설픈 시작이야. 네. 근데 이거 옛날에 정말 내가 2000년 딱 되면서 이거를 아마 그때 썼는데 지금 왜 저게 붙어 있는지 몰라? 누군가 말했다. 어설픈 시작이 없으면 찬란한 결과는 절대로 없다고. 그러니까 오늘 어떻든 간에 어설픈 시작은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그런 걱정이 좀 들더라고. 이거 하면서 너무 이렇게 잘 되면 안 되는데 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었어. 이게 아닌 게 달라. 개코. 아니 개코는 아니고요. 일단은 시작은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시작은 많이 다르. 그러니까 어설픈 시작은 했어. 네,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먼저 이제 공문이 나가고 뒤에 경성이 됐으니까 교수님 너무 이제 이쪽으로 치우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연구실을 거쳐서 다른 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까 자은쌤이 얘기하셨듯이 우주쌤이 얘기하셨듯이 어떤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장소도 마련하면 그러니까 저번에 영서 회원 중에 많이 저기 있잖아.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거기서 이제 정식으로 이렇게 잠깐 빌리는데 뭐 그거 얼마큼 걸리겠어? 그림 회화스 힙합이 아니라 회화성이라고 하나? 거기만 들어간 사람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도 볼수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어떤 분들이 있든지 와서 듣고 싶은 분들은 그러니까 아까 저 이정자 박사 얘기대로 나는 자꾸 빠져야지 돼.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 급장에서도 나보고 먼저 발제하라고. 말들은 참 그렇다. 나도 고민 많이 했는데 글쎄 그래서 좀 더 이거는 다른 거 많이 이렇게 할 수 있 중에서 좀 편안하고 그래도 좀 사회 본질 같은 거 이런 거를 좀 다 글씨 썼던 사람이니까 그런 걸로다가 정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이전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불꽃을 픽해서 어떻게 그게 뭐 좀 픽사리가 조금 낮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알아서 살리다가 말도. 근데요 지금 스님들 다 그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분들이 어떻게 보는지 어떻게 얘기하는지 참 궁금하다는 생각이 이번에 다 그게 그래서 너무 그거를 기대하고 왔지. 그게 너무 진짜 궁금한 거 있죠. 왜냐면 묵종의 사람들을 저는 만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네, 만났잖아. 만났죠. 만나서 네. 그 사람들을 벌써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외대에서 강의를 그 서예를 지도했던 사람들 우리보다 먼저 제자였잖아. 그렇죠. 우린 후제자고 선제자였던 사람들한테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나갔었어요. 근데 참 똑똑하고 현명하고 박식한 사람들이에요. 제자리에서 다 자기 역할들을 아주 잘하고 사는 사람들이고. 근데 참 많이 튀지. 참 많이 선생님하고 똑같아. 참 많이 튀지만 참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같이 그 결속력 있게 묶여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은 다른 보통 그 친목회 단체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중국도 같이 갔었고. 네네. 그래서 그 이은주 씨 같은 경우도 그 요가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고 아주 그 생각이 좋은 사람이고, 또 뭐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이름들을 모르시니까 이제 말씀 안 드리는데, 그래서 오면은 아마 그 사람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들이 더 얘기를 많이 하면 어쩌면 우리는 듣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도 오늘 뭔가를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가서 나도 얘기를 좀 해볼까 하고 몇 가지를 생각을 해온 게 사실은 있었어요. 얘기는 못했지만.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오늘 아무도 안 오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그냥 토론회도 아닌 회의하다가 말고 끝나고 말았는데 어쨌든 뭐 묵정회가 나중에 다시 우리하고 합쳐질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건 뭐 나중 얘기고 미리 가불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고 미리 생각할 필요도 없으니까 어차피 문화토론회라고 명명하고 1회가 오늘 시작이 됐으니 영양가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와보니 별 영양가가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무튼 뭐 2회가 언제가 될지 일회성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들은 가슴속에 넣고들 가셔보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지를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럼 뭐 이동합시다. 하나요? 네. 5인자 알고 밥 먹는데 뭐 어디